오늘의 주제는 X가 왜 코인과 밀접하게 엮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토론 형식으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요즘 일론 머스크 때문에 X.com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더니 이름을 X로 바꿨어. 그냥 브랜딩 문제인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머스크가 예전에 만든 온라인 은행 이름이 X.com이었어. 그게 지금 페이팔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도메인 절대 안 놔줬던 거 알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꼭 다시 쓸 거라고 했었어. 아, 그러면 이번 리브랜딩도 즉흥이 아니라 진짜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라는 얘기네. 맞아. 그럼 지금 다시 X라는 이름을 꺼내들였다는 건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니라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이야. 게다가 그 트위터, 아니 X를 보면 단순한 SNS가 아니야. 결제 기능 붙이고 영상 붙이고 심지어 메시징도 완전히 바꾸려고 하잖아. 마치 모든 것을 담는 앱을 만들겠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단순한 통합 앱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구조가 있는 걸까? 나는 솔직히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구조라고 생각해. X.com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페이팔 마피아도 그렇고 다 연결돼 있잖아. 페이팔 마피아?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앨런 머스크, 피터 틸, 리드 호프먼, 맥스 레브친 전부 페이팔 초기 멤버들인데 지금 실리콘밸리 모든 큰 판에 다 들어가 있어. 페이스북, 링크드인, 테슬라, 스페이스X, 심지어 팔란티어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년 전부터 디지털 결제, 금융, 신원, 플랫폼 이 모든 걸 설계해 왔다는 얘기네. 그리고 지금 X.com이라는 이름이 부활한 시점에 갑자기 이상한 기술 하나가 또 등장했지. X402 말하는 거지? 그래, 갑자기 코인베이스, 서클, AWS, 심지어 엔트로피까지 달라붙어서 X402 프로토콜이라는 걸 공개했어. 스테이블 코인을 웹상에서 결제에 바로 쓰게 하겠다는 건데 HTTP 402 페이먼트 리ኳ어드라고 원래 인터넷이 생길 때 수십 년 전에 존재하던 상태 코드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거지? 인터넷 처음 생길 때? 와, 애초에 설계를 한 거네. 근데 왜 지금일까? 그러니까 X402가 새로운 프로토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깔아놓은 설계의 일부라는 거야. 머스크가 X를 다시 꺼내는 이 타이밍에 X402가 나오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트위터를 X로 바꾼 게 단순한 감성적인 리브랜딩이 아니라 20년 전에 놓아둔 퍼즐 조각을 지금 맞추기 시작한 거라는 거네. 그리고 그 퍼즐은 단순한 결제 시스템을 넘어서 디지털 통제 인프라까지 닿을 수도 있어. 잠깐,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흐름은 스테이블 코인, X.com, 그리고 X402까지 전부 한 줄로 이어지는 거야? 한 줄이지. 그 줄 끝엔 뭔가 더 거대한 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X402는 웹에서 바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거지? 맞아. 겉으론 그렇게 소개돼. 웹페이지가 열리면 거기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구조지. 뭐가 문제야? 그냥 편한 기능 아닌가? 편한 기능이 맞지. 근데 그걸 AI가 쓴다면? AI가? 무슨 말이야?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말하는 X402의 핵심은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결제를 수행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AI가 사람 없이도 물건을 사고 서비스에 자동 결제를 넣는다는 거지. 그러면 AI가 지갑을 갖는다는 말이네? 정확해. 지갑을 갖고 결제를 하고 사용자 대신 경제 행위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지갑이 어떤 기준으로 열리고 추적되느냐는 거지. 아, 결국 누가, 언제, 어디서, 뭘 결제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단순한 결제 기술이 아니라는 거야. 결제와 신원, 데이터가 모두 연결된 구조, 그리고 그 중심에 X402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왜 HTTP 402라는 코드가 지금 부활한 걸까? 바로 그게 핵심이야. 이건 애초에 설계돼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인터넷이 처음 생길 때부터 언젠가 디지털 결제가 들어올 걸 상정하고 402 상태 코드를 넣어둔 거지. 무섭다. 처음부터 예정된 통제 설계의 한 조각이었다는 거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미 AI 시스템이 생길 것도 계산돼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 소름이다. 그럼 이건 그냥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란 얘기잖아? 맞아.
지금은 AI가 결제를 수행하는 시대가 됐고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자산을 흡수하고 있지. X402는 이 둘을 연결시키는 마지막 골이야. 그럼 X402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이네? 맞아. 통제 가능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마지막 틀이 걸 수 있어. 그럼 이게 정말 감시 사회의 백도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이런 시스템을 누가 설계한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지? 나는 딱 두 글자 생각나. 딥스. 맞아. 그 중에서도 실명으로 거론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 페이팔 마피아. 앨런 머스크, 피터 틸, 맥스 레브친, 리드 호프먼. 전부 페이팔 초기 핵심 멤버들이지. 근데 단순히 페이팔 만들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실리콘밸리 권력을 쥐고 있는 거의 모든 구조에 다 이 사람들이 껴있어. 진짜로 디지털 제국을 만든 사람들이네. 그리고 주목할 건 이들이 만든 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팔란티어는 전 세계 정부 정보 분석을 맡고 있고 틸은 미국 국방부 CIA와 가장 가까운 민간인이야. 정보, 금융, 통신, 교통, 우주까지 모든 핵심 인프라를 장악했네. 중요한 건 이들이 예전부터 AI 시대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야. 단순히 기술이 나왔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AI가 등장할 시대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X402도 그중 하나인 거고? 그렇지. AI가 결제하는 시스템, 그걸 만들기 위한 인프라로 X402,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구조가 나온 거야.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같은 설계자의 손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페이팔 마피아가 만든 기술들이 지금 하나로 모이고 있는 거네. SNS는 X,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 AI는 오픈 AI, 감시는 팔란티어. 전부 같은 시나리오 속 장면들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나리오가 클라이맥스로 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고. 진짜 계획된 미래? 그 단어가 너무 무섭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왜 스테이블 코인이나 X402가 갑자기 등장한 걸까? 흐름을 보려면 과거로 가야 돼. 리플 XRP와 XLM, 스텔라 둘 다 그냥 탄생한 게 아니거든. 리플이 원래는 오픈 코인이었지. 은행 간 송금을 혁신한다면서 등장했는데 알고 보면 그 설계자들이 다 페이팔 마키아랑 엮여 있어. 맞아. 그리고 나중에 나온 스텔라는 리플에서 갈라져 나온 프로젝트야. 근데 여기에 스트라이프가 초기 투자자로 들어갔어. 스트라이프? 페이팔 마피아랑 연결돼 있지. 이쯤 되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를 위한 예행 연습 같아. 핵심은 이거야. 리플은 은행용, 스텔라는 대중용. 구조는 같지만 대상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미 수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두 갈래로 실험한 거네. 위쪽 시스템과 아래쪽 시스템. 그리고 그 두 개의 코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X402, 그리고 AI 결제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리플은 각국 중앙은행과 CBDC 파일럿을 하고 있고 스텔라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잖아. 이게 전부 연결된다고 봐야 돼. 과거에는 테스트였고 지금은 실행 단계야. 그러면 그때 그 코인들 우리가 그냥 올라갈까 하며 사던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설계의 일부였던 거야? 설계된 흐름 속에 우린 타고 있던 셈이지. 우린 그냥 가격만 보고 있었고. 무섭다. 과거의 실험들이 지금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조립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 퍼즐의 다음 조각은 이제 곧 다가올 공식 시스템일지도 몰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왜 스테이블 코인에 집착하는지 얘기해보자. 그냥 기술 혁신 아니었어? 사람들이 편하게 쓰니까? 아니야. 그건 겉보기고 실제로는 미국 국채를 팔기 위한 메커니즘이야. 디지털 블랙홀이라고 봐야 돼. 디지털 블랙홀?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할 때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묶어야 해. 특히 최근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들은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려 하고 있지. 그러면 사람들이 코인을 쓰면 쓸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야? 정확히. 지금 미국은 부채가 천정부지인데 국채를 사줄 주체가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를 우회적으로 떠넘기는 거지. 와, 그럼 코인을 쓰는 우리가 미국 빚을 떠안고 있다는 거야? 맞아. 우리는 모르게 참여하고 있는 거야.
더 무서운 건 X407 같은 기술이 이걸 자동화한다는 점이지. AI가 지갑을 만들고 자동으로 결제하고 그 뒷단에 미국 국채가 붙어 있다는 거네? 이건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을 빨아들이는 파이프라인이야. 코인, 주식, 이제는 통화까지. 그러니까 주식 시장 다음은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화 시장까지 흡수한다는 거네? 맞아. 그렇게 전 세계 돈이 디지털 달러 체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이게 바로 디지털 블랙홀.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미국이 계속 버틸 수는 없잖아. 그게 포인트야. 이건 임시 방편이야. 이 구조는 오래 못 가. 그래서 언젠가는 파열음이 터지게 돼 있어. 그 파열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등장할 마지막 카드가 있어. 바로 CBDC. 드디어 CBDC가 진짜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며. 맞아. 핵심은 결제가 아니야. 디지털 신원, 과 지갑, 통신, 기록, 이 모든 게 하나의 주소로 통합된다는 점이지.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뭘 사고 누구랑 대화하고 어디를 갔는지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야? 그렇지. CBDC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신원의 매개체가 돼. 그걸 통해 네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분석될 수 있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을 샀는지, 어떤 기사에 좋아요 눌렀는지까지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네? 가능하지. 요즘은 결제와 메시지 기능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하나의 앱에서 지갑, 메시지, 인증, 결제 전부 가능한 구조. 그거 완전히 디지털 감옥 아니야? 탈출이 불가능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디지털 통행증이라고 불러. 자유로운 사회처럼 보이지만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을 대부분 사람들이 편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맞아. 처음엔 보조 수단으로 들어오고 결국엔 표준이 돼. 현금은 사라지고 지갑도 앱이 되고 나중엔 그 앱도 생체 인지로로 바뀌고. 마지막엔 칩이 들어가는 건가? 성객에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지. 지금처럼 모든 게 연결되면 칩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무서운 건 그걸 거부하면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지. 돈을 쓸 수 없고 이동도 제한되고. 그래서 이건 화폐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야. 통제 구조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운영하느냐가 핵심이지. 결국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거야.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 그런데 이런 통제 시스템 속에서 비트코인은 바깥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비트코인은 원래야 그 시스템을 거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탈중앙화, 검열 불가, 한계 발행량. 맞아. 정부나 중앙은행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조잖아. 하지만 문제는 그걸 쓸 수 있는가야. 아무리 자유로운 코인이라도 현실 세계에서 사용이 막히면 무용지물이 되거든. 예를 들어 물건 살 수 없고 환전도 안 되고 세금 보고 때 쓰면 불이익 받고 그럼 결국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결국 제도권에 흡수될 거라고 봐. 규제 안에 들어가고 거래소는 KYC, AML 다 따르게 되고.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도 통제되는 거네. 자유는 남아있지만 현실적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거야. 비트코인은 점점 디지털 금처럼 되어가고 있어. 통화가 아니라 저장 수단. 금처럼? 그래, 사고 파는 건 가능하지만 일상에서 자유롭게 쓰기는 어려워지는 구조. 통제의 눈을 피할 수 없고 결국은 보관 자산이 되는 거지. 그럼 진짜 자유롭게 쓰는 코인은 더 이상 없다는 거야? 현실은 그래. 비트코인조차도 쓰지 못하게 되면 탈중앙화 자유화폐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지. 그럼 비트코인은 끝난 걸까? 아니, 아직은 살아있어. 하지만 그 생존은 보장되지 않아.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지. 결국 비트코인조차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면 대체 이 모든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걸까? X.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어. X.com, X402, 그리고 지금의 X. 근데 엑스닷컴은 원래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만들었던 온라인 은행 아니었어? 맞아. 1999년. 인터넷이 막 퍼질 무렵 일론은 이미 X.com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했지. 그리고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진짜로 그걸 지금까지 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이건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니야. 일론은 처음부터
금융 시스템의 새 판을 꿈꿨고 X는 그 판의 이름이었어. 근데 왜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걸까? X402가 부활했거든. 인터넷 결제 프로토콜. 모든 지갑과 메시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지금 X에서 만들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 바로 그 구조야. 와, 트위터, 메신저, 결제, 지갑, 인증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리고 그 플랫폼은 사람들의 신원과 기록, 결제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디지털 통제의 완성. 그러니까 X는 진짜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최종 조각이라는 거네? 맞아.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CBDC, 블록체인 신원 다 이 X라는 구조 속으로 흡수되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 다들 그냥 혁신, 미래, AI 이런 말만 반복하잖아. 왜냐면 그게 가장 설득력 있는 거니까. 자유와 혁신이라는 말로 감싸진 통제 시스템.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게 돼. 진짜 무섭다. 25년 전부터 준비된 그림이라니. 누가 보면 음모론이라고 하겠지. 근데 퍼즐은 맞춰졌고 그림은 이제 완성 단계야. 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걸 정리해보자. 너무 많은 퍼즐이 있었어. 맞아. 처음은 스테이블 코인이었지. 미국 국채를 전 세계에 떠넘기기 위한 디지털 장치. 그걸 통해 미국은 주식, 코인, 그리고 통화까지 세계 자산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만들었고. 그러다 결국 CBDC로 넘어갔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신원, 통제 시스템, 사회 통행증. 그리고 그 모든 설계 뒤엔 X.com과 X402가 있었어. 일론 머스크, 페이팔 마피아, 그리고 AI 결제 시스템. 25년 전부터 준비된 금융 통합 프로토콜. 지갑, 결제, 인증, 메시지까지 하나로 묶는 구조.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통제사회가 실현되는 거야. 칩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자유를 조금씩 잃고 있어. 근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고 돈도 못 쓰고 사회활동도 제한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생존이 어려운 구조야. 그렇지만 우리에겐 최소한의 대응이 필요해. 쓸모없는 알트코인들? 현실적으로는 점점 사라질 거야. 실생활에서 쓰이지도 않고 시스템에 통합되지도 못한 코인들은 결국 도태돼. 그러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시점이야. 화려한 백서 말고 구조에 편입될 수 있는지 봐야 돼.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일부, 그리고 그 외는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그럼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자산이 뭔지 다시 생각해야 돼. 땅, 생존 기술, 로컬 커뮤니티, 그리고 시스템이 멈췄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현금 없이 사는 거 이미 시작됐잖아. 택시도 카페도 전부 QR이야. 결국 통제 시스템 안에서 살 것인가, 그 밖에서 버틸 것인가. 결국 살아남을 자와 사라질 자. 그 선택은 이미 시작됐어. 이건 단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미래야. 이젠 각자의 생존 전략이 필요해.